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서구청 온라인 정보화 교육 컴퓨터 이해와 기초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키보드의 용어를 알아보고 자음과 모음을 입력하는 키를 제외한 기능 키의 사용 방법,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타자 연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타자 연습을 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보드의 기능 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키보드 하단 중앙에 위치해 있는 기다란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스페이스바라고 합니다. 이 스페이스바는 왼손과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주게 됩니다. 스페이스바의 기능은 띄어쓰기를 할 때 사용합니다. 스페이스바를 사용하여 띄어쓰기 할 때에는 한 칸씩 띄어쓰기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ESC 키가 있는데요. 탈출이라는 단어의 escape의 약자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종료 혹은 작업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때 사용이 됩니다. ESC 키 옆에 있는 F1부터 F12까지 펑션 키가 있습니다. 이 펑션 키는 기능 키라고도 하는데 다른 버튼들처럼 역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마다 기능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F5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프로그램에서는 페이지 세로 고침 기능이지만 한글 프로그램에서는 표의 셀 영역을 지정하는 키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마다 기능이 다르니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에서 펑션 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신 후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프린트 스크린 키는 현재 모니터에 표시되고 있는 화면을 그림 파일로 캡처할 수 있는 키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특수 문자와 숫자 키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키는 숫자와 숫자 위에 그려져 있는 특수 문자들을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수 문자를 입력하실 때에는 좌측에 있는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숫자 키를 눌러야 그 위에 있는 특수 문자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백스페이스 키입니다. 백스페이스는 글자 및 띄어쓰기를 했던 여백을 지워주는 키입니다. 커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입력된 내용들을 지울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탭 키인데요. 탭 키는 다른 기능들도 있지만 컴퓨터 기초 강의에서는 스페이스바보다 더 많은 칸을 띄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 스페이스바는 한 칸씩 띄어쓰기가 가능한데 탭 키를 누르면 5칸에서 6칸 정도 한 번에 띄어쓰기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캡슐락 버튼입니다. 이 버튼은 영타를 입력할 때에 대문자, 소문자로 변환을 시켜주는 키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Shift 키는 숫자 키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 키 위에 특수 문자나 아니면 쌍자음을 입력할 때 사용합니다. 한 번만 누르는 게 아니라 Shif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키들을 입력해야만 특수 문자와 쌍자음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컨트롤과 알트 키인데요. 컨트롤과 알트 키는 다른 키와 조합을 해서 사용하는 키가 되겠습니다.
개별적인 기능은 없고, 예를 들어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C를 누르면 복사,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V를 누르면 붙여넣기, 그리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F4 키를 누르면 종료, 이런 식으로 다른 키와 조합을 해서 사용하는 키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키보드에서 가장 큰 크기를 차지하고 있는 엔터 키입니다. 이 엔터 키는 워드 작성을 할 때 줄 바꿈, 그리고 프로그램 파일을 선택한 후에 실행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옆에 있는 한영 키는 한글에서 영어로 혹은 영어에서 한글로 변형할 때 사용하는 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딜리트 키가 있는데요. 딜리트는 커서의 오른편, 커서 뒤에 있는 글씨를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백스페이스는 커서의 앞에 있는 글씨, 딜리트는 커서의 뒤에 있는 글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파일을 선택해서 그 파일을 삭제할 때에도 딜리트 키를 누르면 파일이 삭제가 됩니다. 그 옆에 있는 홈, 엔드, 페이지업, 페이지 다운은 많이 사용하시는 키는 아니지만 문서를 편집할 때 홈은 문서의 처음으로 이동, 엔드는 끝으로 이동, 페이지업은 한 페이지씩 위로, 페이지 다운은 한 페이지씩 아래로 라는 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방향키는 커서를 좌우 위 아래로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직접 입력을 해보면서 키보드의 사용 방법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깜빡이고 있는 이 막대는 커서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입력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막대가 되겠습니다. 일단 키보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영어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영 키를 누르고 입력을 하게 되면 키보드에 한글이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커서가 한 칸씩 우측으로 띄어쓰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스페이스 키를 사용하면 커서의 왼편, 커서의 왼쪽에 있는 공간이나 글자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 키를 이용하면 이 커서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커서를 이동하는 방법은 방향 키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께서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 클릭을 해도 커서는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력을 하시다가 줄을 바꾸고 싶다 할 경우에는 엔터 키를 누르면 커서가 한 칸씩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스페이스바는 한 칸을 띄고 입력이 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탭은 한 칸이 아니라 더 많은 칸을 띄었을 수가 있습니다. 백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탭으로 띄어쓰기 한 만큼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캡슐학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 대문자와 소문자를 변환시켜주는 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문을 입력을 하시다가 대문자를 입력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캡슐학 키를 누르시고 입력을 하시면 대문자가 입력되게 됩니다. 다시 캡슐학을 누르면 소문자로 변경되게 됩니다. Shift 키는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키를 눌러야 특수 문자나 쌍자음이 입력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느낌표를 입력하고 싶을 때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1번 키를 누르면 느낌표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기역을 누르면 쌍기역, 영어로 되어 있네요. 다시 한영키를 바꾸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기역 버튼을 누르면 쌍기역이 입력이 됩니다. Shift 키는 캡슐락 버튼처럼 한번 눌러 놓으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께서 사용하실 때마다 누른 상태에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이 캡슐락 버튼과는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스페이스는 커서의 왼쪽에 있는 공간이나 글자를 지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딜리트 같은 경우에는 커서의 오른편에 있는 글자나 공백들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백스페이스는 커서의 왼쪽에 있는 내용, 딜리트는 커서의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삭제할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자 입력하는 방법은 여러분께서 한글을 입력하시고 한자 키를 누르신 후에 변환하고자 하는 한자를 클릭해 주시면 한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Shift 키 설명하면서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Shift 키는 특수문자나 쌍자음도 입력이 가능하지만 대문자를 입력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S 소문자로 입력을 하다가 내가 대문자를 입력을 해야 된다 할 때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해당 키를 누르면 대문자가 입력이 됩니다. 계속해서 대문자로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캡슐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입력하시는 게 편하시고요. 소문자로 입력을 하다가 중간중간 대문자를 써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하실 때에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키를 입력하시는 게 조금 더 사용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키보드 기능키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다음으로는 한글과 컴퓨터 타자 연습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타자 연습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컴퓨터에 한컴 타자 연습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시면 좌측 하단 시작 메뉴 버튼을 누르시고 설치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 한글과 컴퓨터, 그 밑에 한컴 타자 연습을 클릭하시면 실행이 됩니다. 아니면 밑에 검색 상자를 이용하여 한컴 타자 연습을 입력을 하시면 한컴 타자 연습 앱이 찾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클릭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혹시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한컴 타자 연습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화면을 켜주시고 네이버 검색창에 한글과 컴퓨터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그렇게 되면 화면 상단에 한글과 컴퓨터가 검색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를 클릭해 주시면 해당 홈페이지가 열리게 되겠죠. 자, 이 사이트에서 화면을 밑으로 쭉 마우스 휠을 내려보면 자료실 옆에 한컴 타자 연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 줍니다. 여기에서 한컴 타자 연습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밑에 알림창이 뜨죠. 여기에서는 그냥 실행을 눌러줍니다.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다운 속도가 많이 늦어서 설치는 설명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설치하는 창이 뜨는데 계속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창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컴 타자 연습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컴 타자 연습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화면이 뜨셨다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건데요. 따로 로그인은 하실 필요 없이 혼자 하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시작 버튼 클릭. 자, 보시면 자리 연습, 낱말 연습, 짧은 글 연습, 긴 글 연습 이렇게 4가지 메뉴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위에는 타자로 할 수 있는 간단한 게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리 연습에 1단계부터 8단계까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단계가 익숙해지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자리 연습의 1단계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키보드 위에 손가락 그림이 얹어져 있는데 이 손가락 위치가 기본적으로 키보드를 사용하는 손가락의 바른 위치가 되겠습니다. 양쪽 엄지손가락은 스페이스바 위에, 왼손 두 번째 손가락부터 리을, 이응, 니은, 미음에 올려주시면 되고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부터 어, 아, 이 다음에 옆에 있는 특수문자 키에 올려주시고 키를 입력하시는 게 가장 편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 손가락이 표시된 점 모양대로 해당 손가락으로 눌러주시면 타자 위치를 익히고 타자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자리 연습하는 걸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하신다면 낱말 연습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낱말 연습도 마찬가지로 단계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 낱말 연습이나 타자 연습을 하실 때는 그림에 나와 있는 손가락을 정확하게 누르는 게 중요하니까 신경 쓰셔서 천천히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짧은 글은 문장으로 타자 연습을 하는 항목입니다. 긴 글은 이 긴 글 중에 마음에 드시는 것을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여러 개의 문장이 있는 긴 글로 타자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타자 연습을 하다가 이제 조금 지겹고 이제 뭐 다른 것도 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시면 이제 간단한 타자 게임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케이크 던지기 게임을 한다고 하면 별 모양이 난이도입니다. 난이도 선택을 하시고 시작이 되면 위에서 단어들이 내려오는데 이 단어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고 엔터키를 치시면 하나씩 없어지는 게임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타자 연습을 어느 정도 이제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설정 버튼이 있는데 설정을 누르시고 글자판 선택이 있습니다. 이 글자판을 영어로 바꿔주시면 이제 영어도 영문 타자 연습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키보드를 사용하는 자세, 키보드 키에 대한 내용, 그리고 타자 연습을 하는 방법까지 익혀보았는데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